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떴다 아이스데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남성자 박미순 주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여러분 저희가 방송한 지 지금 한 2주 됐나요? 네, 2주 전에 했죠. 좀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낮에 바깥 활동하기가 딱 좋은 날씨여서 네. 주말마다 밖으로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을도 오고 했는데 단풍 구경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 영미 씨. 응, 영미 씨. 저는 뭐 단풍 구경이라기보다도 네. 갔다 왔어요. 여행.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나들이라고 해야죠. 가을 나들이. 그렇지.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는 청와대 들렸다가 청와대? 네. 응. 점심 먹고 응. 민속촌. 거기 단풍 이쁘게 들었더라고요. 민속촌. 민속촌? 네. 언제 가봤나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응. 저는 먼저 주 13일 날 목요일 날 어. 여기서 6시에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어. 그리고 잘 놀고 왔습니다. 와, 새벽 6시에 가서 네. 청와대 민속촌? 네. 우리는 5시 반에 갔어요. 네, 원래 5시 반에 출발이었는데 응. 조금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늘. 같이 간 거요? 아니, 따로 아니요, 아니고 우리는 따로 간 따로 거야? 네. 우리는 저기 마서산악회 산악회. 설악산 갔다 왔시요. 마서산악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마서산악회는 마서분들만 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미순이 저기 저기 설악산 갔었어. 네. 설악 설악산? 좋았죠. 설악산 갔는데 단풍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 회원들이 응.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아서 농사 시작하기 전에 갔다 오느라고 좀 일찍 갔는데 이제 시작 단풍 들려고 하고 있더라고. 거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높은 곳에만 약간 들려고 하고 있더라고. 영민 씨는 같이 안 갔다 왔구나 산악회. 안 나는 갔지요. 산악회를 응. 들어놓고 응. 아직 못 이렇게 갔지. 못 가고 예, 있는 예, 게 산악회는 가입은 해놓고 네, 가고는 싶었어요. 저 어.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도 그 정상도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네. 그냥 시간이 여의치 않고 음. 그냥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밖에 활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 눈치도 살짝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업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밖으로만 나갈 네, 수는 그래서 없다. 좀 눈치 작전하면서 살짝 잘 나. 차는 엄청 밀렸는데 네. 그래도 또 밖에 나가면 좋잖아요. 주말에 갔다 온 거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는 밀리겠다. 엄청 염려스러웠던 게 3일 연휴여가지고 아, 차가 많이 밀리지 않을까. 차는 엄청 밀렸죠. 제가 거기를 10년 전에 제가 음. 언젠가 말씀드린 대청봉을 찍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진짜 차가 엄청 밀렸었거든요. 아니 근데 산악회가 네. 나도 가입하고 싶은 게 예전에는 새마을금고 봉사산악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봉사산악회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졌구나. 코로나 생긴 이후에 봉사산악회가 없어지고 봉사 모임만 이제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산악회 한 번씩 갔다 오면 산 정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한 중간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네. 같이 밥도 바람이라도 나눠 쐬고 먹고 하니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서천군에 혹시 산악회 추천할 만한 산악회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정보를 살짝 접수를 했거든요. 어. 제가 방송 끝나고 네.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그럴게요. 산악회 한번 가입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산악회들은- 여자들만 갈 수 있는 산악회. 여자들만 서천에는 다닐 수 없어. 있는 없어요? 건 없고요. 남자 다 군산 같이 가면 어, 여자들만 가는 산악회 있다고 여자 진짜? 서천 네. 분들 가시던데요. 저는 그리고 어차피 가을도 오기도 했는데 어디 놀러는 못 갔어요. 제가 쉬는 날 꼭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쉬는 하루가 너무 안타깝게 되더라고. 근데 다음 주에 쉬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신가? 익산에 어. 핑크뮬 리버로 아. 익산에 유명한 카페도 있고 그 뭐 신은 근린공원 예. 거기도 가면 핑크뮬리가 그렇게 있대요. 요즘 서천에도 있어요. 언젠가부터인가 그게 많이 이게 퍼졌는데 요즘 음. 또 다 제거하던데요. 그게 지금 뭔가 서천 환경에 종천에 오염된다고. 가면 화산 카페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카페가 2층인데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 한쪽이 핑크뮬리가 그래요? 예쁘게 물들었어요. 지금 맞다. 최고로 절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갔다 오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떴다 이소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떴더 이소대 시작하기에 앞서 네. 유튜브 라이브는요. 라이브가 끝난 뒤 팟빵 서천 FM에 업로드되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업로드되니 라이브를 못 보셨거나 또 다시 보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 저희 떴다 이수대와 게스트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떴다 이소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 구민의 안전 문화를 책임지는 여성 의용 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이소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다.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 일이 흑백이 분명하다. 왜 그럴까 고민하지 말자. 내가 모두를 좋아하지 않듯이 그 사람도 그럴 뿐이다. 그러려니 하자. 이유 없이 멀리 한다거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왜 그런지 따지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걸 그 사람의 인성이 딱 그만큼인걸. 하찮은 일에 속상할 필요가 없다. 마음 쓸 필요도 없다. 부정적인 사람의 시간 낭비 말고 긍정적인 삶에 집중하자. 할 일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다. 안녕하세요. 떴더이소대 가족 여러분.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14일 장항 송석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에 대한 재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소방안전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애니메이션 시청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이며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김보강 소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방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교육담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충남 소방본부가 주최한 2022년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생활안전 분야에서 우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연대회에 출전한 의용소방대원은 서천소방서 의용소방팀의 지원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0일간 시나리오 작성, 발표 자료 준비, 발표 연습 등 체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경연대회는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두 분야로 나뉘어 방법에 제한 없이 10분 이내로 진행됐습니다.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 기준 및 배점에 맞게 채점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최경수 서천소방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 준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형성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소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천군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떴다 위수대를 찾아와 주신 게스트 분이 있으신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시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몸소 시범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같이 노래 들으면서 게스트분을 만나볼까요? BTS의 하트비트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떴다 의서대의 메인 코너죠. 119 특별 초대석입니다. 벌써 10월의 중간이 넘어가면서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가을이지만 들판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고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네, 저는 매년 가을이면 또 아이들과 단풍놀이와 또 축제 같은데 종종 가곤 했었는데요. 이번 네. 연도에는 작년과 다르게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지금 다양한 축제와 체험 행사가 또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함께 가을을 만끽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분이 또 우리 자리를 빛내주실지. 네. 궁금하시죠? 박미순 아까 씨? 그러니까 아까 어. 주영민 씨가 소개 일단은 궁금하죠. 드렸었는데. 궁금할 거예요. 네. 오늘 나오실 분은 서천소방서 현장 대응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상현 소방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뇌졸중 응급처치법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네. 하는데 혹시 이 뇌졸중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박미순 씨? 네, 뇌졸중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네. 병인지 알고 있는데 또 응급처치법이 따로 있는 줄은 정확히 몰랐네요. 중요한 내용이겠는데 벌써 궁금해지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들어서며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면 울긋불긋 붉게 물든 단풍의 절경을 감상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천소방서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천소방서 박상현 반장님과 함께 뇌졸중 응급처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관님.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9급 담당자를 맡고 있는 소방교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두 번이나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너무나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이렇게 가을이 또 찾아왔고 이렇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요즘 독감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만큼 일교차가 심해지면 뇌졸중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오늘은 제가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질병인데 뇌졸중의 특성, 이런 초기 증상을 알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뇌졸중으로부터 건강을 예방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소방관님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해 주셔서 저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바쁜 계절인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이게 두려움이 조금 있네요. 오늘 귀를 쫑긋하면서 들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를 할 만큼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중풍이라 불리고 있고 또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라 하면은 뇌 혈액이 공급하는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또는 터짐으로써 그 혈관에 이제 피를 공급받는 게 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뇌 쪽으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아 뇌에 이제 국소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식장애, 편측마비 그리고 또 언어장애 등 이제 다양한 신경학적 결손이 수반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뇌졸중에는 이제 종류가 또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 그리고 즉 이제 뇌경색과 또 출혈성 뇌졸중으로 또 뇌출혈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허혈성. 네, 허혈성. 그러면 뇌졸중에는 어떠한 종류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저기네요. 네. 네, 그렇군요. 명칭만 들어서는 또 뇌경색, 뇌출혈 뭔가 자주 접해보았을 만도 한 명칭인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 뇌경색, 아까 말씀드렸던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처음에 간단히 드렸는데 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제 어떠한 조직 혈전들이 쌓이면서 이게 막힘으로써 혈관이 점점 좀 좁아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피가 혈액이 뇌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종류를 제가 경색과 출혈 두 개로 나눴지만 이 경색, 이 막힘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전증입니다. 이 뇌혈전증은 이제 우리 혈관에 뇌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 안에 혈전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나면 우리 혈전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런 혈전들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경화증이라고 하면은 혈전들이 이렇게 쌓이면 좀씩 쓸려 나가야 되는데 네. 단단해지면서 거기 계속 침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혈관에 쌓이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점점점 막히게 되면 이제 뇌경색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색전성 뇌경색과 열공색 뇌경색이라고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뇌경색은 막힌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른 건데 이 색전성 뇌경색은 이제 약해진 혈관에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 생겨서 심장을 타고 가서 뇌로 이렇게 다시 오서 뇌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심장 쪽으로. 그래서 이게 막히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또 막히게 이제 줄어들면서 뇌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주겠죠. 그리고 또 더 어려운 열공색 뇌경색인데요. 네. 이건 또 뇌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에요. 작은 혈관들도 있고 큰 혈관도 있는데 이런 작은 혈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혈전이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막힘으로써 생기는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열공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작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보통 고혈압 환자들에게 되게 많이 발생을 하세요. 네. 네. 평소 자주 접해보았던 뇌졸중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지는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또 나머지 뇌출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경색이 있으면 출혈이 있죠. 네네. 경색은 막힌 거라면 출혈은 뭐다? 터진 거. 그렇죠. 네. 피가 이제 뇌 쪽으로 이제 퍼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뇌출혈은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뇌 손상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 터진다는 게 작게 터질 때도 있고 네. 미세하게 조금씩 터질 때가 있어요. 조금씩 새는 거죠, 피가.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빵 터지는 것도 있지만 보통 미세하게 조금씩 피가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증상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 걸려서 한 30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지나면 완전히 증상이 확 나타나면서 30%에서 50%까지 사망률을 보이거든요. 증상이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위험하네. 네. 그래서 이런 뇌출혈이 발생하면은 이런 출혈 부위가 출혈이 미세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피가 점점 뇌 안에 차요. 뇌는 공간이 꽉 차 있어요. 뇌가 있고 그 안에 뇌 안에 있는 물들이 있고 이게 쭉 막고 있는 막들이 있는데 네. 피가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없는 공간인데 피가 점점 늘어나면 터지겠죠. 압력이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피도 자기가 자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뇌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를 누르게 되면은 뇌 쪽으로 가는 뇌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더 가서 이제 뇌세포가 이제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인해서 이제 뇌의 압력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은 사실 뇌경색보다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치명적. 네,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뇌졸중 증상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들어볼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 혹시 추천해 주실 노래가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네. 오혁의 소녀라는 노래입니다. 네. 오역의 소녀. 네. 들어가야 그러면 박상현 반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오역의 소녀 듣고 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듣고 온 노래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년도에 OST 곡이었죠. 오역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박상현 반장님, 뇌졸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뇌졸중 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얼굴이 한쪽이 처진다던가, 뭐 말이 잘못 나온다던가, 뭐 눈이 이제 잘 시야 장애가 있거나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뇌졸중의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갑자기 발생이 하거든요. 이런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호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고 하다 보면 뭐 이러다 보면 괜찮아지는데, 이런 증상이 혈류가 이제 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돌게 되면서 증상이 호전된 것뿐이지 네. 이게 근본적으로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한 한 달 이내 최소 한 달 이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달 이내는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병원을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요,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게 좋겠는데요. 119에 신고한 후에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사실은 저희가 뭐 뇌 쪽으로 출혈이 있고 막힌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가장 빨리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는데 네. 그렇죠. 보통 본인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119에 신고하셔서 신고. 병원을 빨리 가는 게 가라.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에 가기 전 우리가 119에 신고하고 기다릴 때 동안이라도 네. 이런 목이나 이런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최대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편하게 아. 모든 편한 자세로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지나다 보면 더 크게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혀가 앞으로 지금은 근육이 잡혀 있지만 우리가 근육이 풀리면서 목 쪽으로 기도를- 말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혀가 막음으로써 우리의 호흡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낮은 베개를 어깨랑 목 쪽으로 해서 걸쳐두면은 이렇게 목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처지게끔. 네, 막지 않게끔 조심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베개를 어깨와 목 사이에 껴주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이지만 이제 환자의 상태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이 검사 전에라도 응급시 조치를 미리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쓰러졌는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가장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마지막 시간도 중요하고 증상이 발생했던 시간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증세가 이제 현재 차이 유무, 구토 여부, 마비 증상 여부, 그리고 또 평소에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랑 그리고 이제 증상이죠. 일시적인 한쪽 마비, 언어장애, 경력, 최근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있거든가, 그리고 또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 마비, 언어장애, 또 시야장애, 어지럼증을 보인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119에 신고하시고 병원에 먼저 가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다시금 알게 됐네요. 네, 오늘 정말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처 방법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뇌졸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 박상현 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오늘 박상현 반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뇌졸중에 대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뇌졸중 하면 진짜 우리가 쉽게 잘 알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방송의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조금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살짝 하고 들어갈게요. 괜찮으시죠?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소방관님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전 그게 궁금하네요. 소방관이라는 걸 사실 어렸을 때 네. 되게 중요하게 저는 보지도 않았고 네. 사실 잘 몰랐어요. 네네. 사실은 소방관이라는 꿈을 키우게 된 계기는 되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응급구조학과를 나왔거든요. 이제 응급구조학과를 나올 경우에는 네.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직원들 사람들도 있고 응급. 저처럼 응급실에서 보통 일하고 아니면 뭐 이제 소방관이 되기도 하는데 되게 대학생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과 또 소방관으로서의 또 이런 것들을 진로를 결정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4학년 때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국가고시라고 저희는 시험을 보거든요. 네네네. 공부하는데 공부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네. 내가 병원 가서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고 이제 또 병원에서 하는 일과 소방에서 하는 일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발벗고 뛰고 싶었어요. 제가 뛰어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지 이제 병원에 와서 제가 해야 될 일보다는 그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골든타임 얘기하듯이 네네.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오히려 좀 더 내 몸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구급대원뿐만이 아니라 네. 불도 접하고 불도 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실제로 뭐 구조대 역할처럼 사람을 진짜로 구조해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싶어서 바로 소방 시험을 준비했어요. 진짜요? 네.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진로를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 소방관이 되셨잖아요. 네.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불도 꺼보고 싶고 네네. 구급도 하고 싶고 네. 막 다 하고 뭐 현장에서 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 소방관 처음 딱 되고 충남 소방의 모토가 그거더라고요. 멀티 소방관. 딱 멀티 제가 소방관. 원하는 거였어요. 어. 한 분야에 또 잘해야 되지만 여러 네. 분야 가지. 화재, 만능? 부탁까지 네. 만능. 네. 그래서 충남에 오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구급 특채로 들어와서 어머. 이제 구급차를 타면서 환자 처치도 하고 현장에 네. 나가서 이제 이런 일을 했고 그 아울러 이제 구급대원들까지 이제 멀티 소방관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구급대가 먼저 가서 화재 상황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네. 무전도 하고 이제 아. 관창까지 잡아서 실제로 불도 많이 꺼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구조 역할도 아까 해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못 해봤지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저희는 인명구조사 2급이라고. 인명구조사. 그래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그 시험을 준비해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잘하셨네. 정말 멀티 소방관.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현장도 다 해본 것도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내근 이제 행정일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더 배워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구급 담당자로 해서 현장 대응단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관으로 근무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저는 2018년도 6월에 임명받고 네. 보령소방서에서 첫 근무를 해서 아유. 20년도 1월에 서천소방서로 오게 됐어요. 네. 그럼 근무하시면서 그 이제 한 4년 차 지금 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 뭐 힘들었던 점이나 보람된 점이 있으신가요? 되게 많죠. 보람된 네. 것도 많고 이제 힘든 점도 많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계속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두려움도 있었지만 먼저 가서 더 보고 싶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제 자신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뭔가 이제 배우고 경험하면서 네. 이제 조금은 이제 선임으로서의 이제 능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요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많은 걸 이제 배우니까. 네. 근데 이제 힘들었던 점은 확실히 이제 교대 근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밤낮이 바뀌고 남들 이제 잘 때 저희는 일하고 있고 그렇죠. 되게 몸쪽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쉴 때도 되게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이제 되게 잘 쉬게끔 도와주셨는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적응하는 게. 그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정말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소방관이 그럼 되신 지가 한 4년? 4년? 네. 4년? 네. 어. 조금 넘었죠. 넘었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오. 열심히 해야죠. 아니 소방서에 가면 부족합니다. 그 네. 체력 단련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직원들 보면 맨날 거기서 운동하고 하시는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네. 뭐 다들 운동을 하시고 막 우락부락 하시는 분 엄청 네네.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리고 현장에 어차피- 가서 그걸 정말- 직접 하시려면 맞아요. 저희는 체력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체력 이런 거 준비하는 것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 반기마다도 이제 소방관들 체력 체력 검사 측정을 저희 그거 하거든요. 하죠? 네, 네. 다 하기 때문에 네.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을.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럼 뭐 쉬는 날은 혹시 뭐 이렇게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있으세요? 취미 활동이요? 네. 저는 일단 농구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아. 아 네. 그래요? 내가 농구 좋아하는 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아 누구한테? 아니 이제 저희 아들이랑 친구예요. 어. 그래서 내가 진우가 저기 네 친구가 상현님? 엄청 말을 잘하던데 내가 우리 진욱이는 사실 말을 이렇게 잘할 줄 몰라. 먼저 방송 나오셨을 때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저도 진욱이도 말 잘한다고 본인이 이제 저기 반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더니 농구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아. 친구가. 그래서 전도 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도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농구를 많이 했다고. 아침에 듣게 됐구나. 네. 같이 서천 고등학교 네. 이제 저희 어. 고등학교 대회도 나갔었죠. 근데 우리 대표로 그럼요. 그리고 결과는 좋진 않았지만 결과가 뭐가 중요해? 일단 여기서 나갔다는 게. 우리 농구를 아들을- 하려면 어. 여기 소방서에도 직원들이 같이 할 파트너가 있어야 돼서 한다고 하던데. 그죠. 그렇지. 네. 저희 충남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충남 안에서 이제 저희 소방관들끼리 또 농구 동호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서 하기도 하는데 워낙 이제 전국 충남 안에서 근무해야 다 모이다 되는데. 보니까 네. 멀어서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니까 그렇죠. 그래도 항상 교대 갈 때마다 근무해야지. 맞아요. 언제 또 취미 활동하러 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취미 활동 내가 할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겠어요? 아니 근데 저것이 우리 아들 보니까 이게 혼자 하기 어렵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혼자 있을 그렇죠, 때는 진짜. 못 하고 다른 운동하고 이러더라고. 파트너가 있어야 돼. 드라마에서 보면 혼자 그냥 농구공 들고 가서 이렇게 혼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던데. 되게 쉽게만 외롭거든요. 허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혼자라는 고독하게 그러고 있어요. 거네. 외로워요. 30분도 안 하고 집에 가야 돼요. 혼자 잠깐이지 그건. 혼자 하는 거는 뭐든 다 그럴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를. 진짜요? 아니 근데 되게 되게 밝고 되게 명랑하신 것 같아. 사실은 네. 제가 되게 소심했거든요. 아, 고등학교 진짜요? 갈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네. 제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막 말도 잘 먼저 못 걸고 친구들이 불러줘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럴 정도로 소심은 1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다 소심해요. 들었어요. 저는 진짜? 엄청 네, 제가 오늘 소심했어요. 다 들었어. 근데 말- 성격이 네. 그렇게 네, 바뀌었어? 그랬었대요. 네. 말도 잘 안 하고 엄청 소심했었다. 소방관님 되시면서 네, 이렇게 이게 그냥, 다 바뀌신 거예요? 멋진 그건 아닌데 그 제가 전부터. 대학교 때 네. 이제 대학교 가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달라지고 싶다라고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제 소심한 성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치어리더 치어리더 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춤추고 와우. 음원 유도하고 뭔가 조금 네. 많이 자기 개발을 노력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하셨네. 하신 것 같네요.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아우. 아직도 좀 소심한 게 좀 남아 있어서 아니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안 느껴져요. 집에 가면 또 꽁한 것들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는 네. 그냥 네. 되는 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우, 노력해서 대단하네. 이만큼 바뀐 것 같아요. 어머. 왜죠? 진짜요. 의외예요. 제가 막 아니. 춤추고 사람 던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안 생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생겨. 팔 돌리고 막.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댓글들을 친구분들이 오늘 많이 참여를 오늘은 안 하셨어요? 오늘은 살짝콩 오셨답니다.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너무 저기 하면 안 되니까 네, 살짝. 살짝. 아, 좋은 소식을 또 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직 같아요. 그리고 아드님 친구분이라니까 좋은 소식. 영미 씨가 좀 네, 아니 전해줘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두 번째 게스트 분으로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진욱이랑도 조금 전에 여기까지 오면서 통화를 했더니 이제 결혼한다고 제가 했더니 아직 우리 진욱이한테 연락을 안 한 것 같은데 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아직도 못 드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더 잊지 마시고 돌리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셔요. 네. 결혼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짜를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 네. 네. 제가 이번 이제 10월 22일이죠. 이번 네. 주 토요일 아. 오후 1시 서천
웨딩 컨벤션 네, 센터에서 아유. 되게 좋은 짝을 만나 네. 서천 아름다운 아, 웨딩 네, 컨벤션, 그렇죠. 네. 네, 아름다운 웨딩홀? 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데로 빌려서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하게 오, 됐습니다. 가장 좋은 짝이라 가장 좋은 데 우리 집 사셔요? 앞이야. 난 걸어서 가면 어. 우리 집 앞이야. 네. 아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아우, 좋은 감사합니다. 가정 축하드립니다.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소방관님 응원할게요.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네네, 진짜요. 제가 그래 이렇게, 더 힘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꼭 나와주셔야 되죠. 아, 그럼요. 네. 다음에는 저는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심폐소생술 알려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또 해보고 영미 씨도 해보고 알았죠? 네, 네. 이제 결혼해서 바쁘시니까 조금 한참 쉬었다가 이제 좀 한가해지시면. 그때까지 많이 운동도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많이 힘들거든요. 아 진짜요? 우리는 수호천사예요. 의용 소방대원. 우리 둘이는. 아, 맞네. 많이 해봤슈.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떴다 이수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주신 박상현 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박상현 반장님이 신청해주신 아이오의 너의 의미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현 반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오게 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첫 번째 올 때는 좀 많이 떨렸는데 또 이제 많이 이제 한번 뵀던 분들이라서 그런가 네. 또 네.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네. 편해져서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닙니다.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이렇게 쌓음으로써 저희가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네. 항상 또 이런 자리에 있으면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네.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오.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떴다 유수대에 큰 힘이 돼 주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 한번 읽어보고 오렌지님 안녕하세요 하고 노래 너무 좋아요. 아까 네. 그 노래 아니었어? 오혁의 소녀. 네. 소녀. 너무 좋죠. 네, 네. 너무 좋아요. 나중에 한번 불러보고 싶을 정도로. 다음 댓글창 한번 읽어주세요. 토라님이 안녕하세요 해주시고 수빈님이 다음에 나오시면 춤 와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치어리더. 네, 치어리더 와우. 그거 하셨다니까. 저도 궁금해요. 신청곡을 뭐 응원단 노래로 하나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박은승 님이 우리 조카 멋지다. 고모나 이모님? 네. 아, 고모네 고모. 고모. 박은씨니까. 고모. 박씨니까. 박씨니까. 맞아요. 우리 어떻게- 조카 멋지다. 이렇게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요. 와 오렌지님 와 하고 이제 축하드려요 결혼한다는 하셨어요. 이제 응. 하니까 축하드린다고 오렌지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모님까지 동참해 주셨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네. 정말 저희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결혼식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 자 오늘도 떴다 의수대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떴다 위스대를 찾아와 주신 서천소방서 현장 대응단 박상현 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또 오늘 떴다이소대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난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디킴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전!